강원도 춘천 철원 양구 갑 출신 허영입니다. 이틀 고생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심껏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현장에 있어서의 즉석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성심껏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추가에 그런 어떤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최대한 우리가 의지를 모으고 또 방법을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국가 신인도라고 하는 것이 꼭 국가 부채만을 가지고 결정되는 일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국가 위험도, 국가 신용도, 국가 경쟁력, 국가 부패 지수, 그 다음에 경제 자유도, 정치 권리 자유도, 이러한 지표들이 함께 평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꼭 물론 부채 관리를 위해서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 작품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되어서 지금 다가온 우리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책임지는 부분들은 책임지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와 즉사적인 어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또 국익 그 하나만을 위해서 총력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적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1월 달까지만 해도 총리님은 추경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죠? 뭐 시기적으로 이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월 달부터 2월 초순에도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다가 뭐 국민의힘이 약간 세게 항의를 하셔서 그런지 기재부 차원에서는 추경안 발표에 대해서 쏙쏙 또 숨기시고 뒤편에 좀 숨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월과 2월에 이 전환에 생각을 전환하셨던 계기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는 생각이 이제 1월 달만 해도 저희가 신속 집행이나 이제 재정이 통과됐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2월부터 저희가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한 3월이나 이 정도에는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면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당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12월 13일 날 민생경제회복단 오직 추경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해서 2월 13일 날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자체 제안을 정부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 달부터 추경안을 정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한국은행도 2월 달에 총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자체가 여러 가지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국내의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18조 원, 15조 원, 16조 원, 20조 원 정도의 추경안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건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재부는 이러한 한국은행부터 전문기관들의 이 추경 요구안에 대해서 사실상은 맨 처음에 부정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1월 달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2월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이게 비기축 통화국에 대한 비교를 하니까 또 물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긴 하지만
사실상은 뭐 주요한 우리와 경쟁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국가 채무 및 부채 현황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55% 수준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3배에서 4배 정도의 국가 부채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도 또한 인정해야 될 지표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비교하는 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은 달러가 기축 통화인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전쟁까지 치르면서 나온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하고 뭐 우리하고의 예를 들어서 저 단순 비교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 지표도 현실적인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그리고 또 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한 말씀만 쫙 드리면요. 그리고 저희가 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국가 부채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하고 연동되어 있고 또 내수 부분들에 있어서나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나 우리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또 수출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성장들을 극복하면은 또한 국가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세수 확보의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재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0%인데 뭐 만약에 우리 간사님 말씀을 100% 제가 인정해 가지고 룸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룸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룸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그런데 룸이죠. 우리 세대가 만약에 60%까지 그런데 사실상 했다고 해서 기재부가 그렇게 관리재정 수식 그 지표를 방어하느라 꼭 그렇게 국가 부채 아까 말씀드린 네, 국가 네. 신은도는 그것만으로 평가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참 깝깝했던 것은 관리재정 수식 그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기재부의 태도 때문에 깝깝했습니다. 사실상 그 지표 관리에 기재부가 사실상 굉장히 큰 공을 들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국가 채무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룸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거는 그냥 그 국가 부채를 늘려도 된다. 네. 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어떤 국가 부채에서 우리 같은 상황에서 룸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 추경에도 지역은 없습니다. 물론 지역 추경은 우리 당에도 지역 개별적인 추경은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5년 지방채 인수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100억 했지요. 24년도에는 무려 2.6조 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수 펑크로 인해 가지고 교부금 등 지방 교육재정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총 얼마 정도 2년간 삭감하셨죠? 뭐 삭감이라고 보다는 미교부하셨죠? 네, 교부하지 못한 겁니다. 삭감 25조 원 네, 25조 원, 네, 그 정도 됩니다. 정도 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불 지역에만 지방채 인수 2천억 정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거 조금 더 산불 지역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개 지방단체가, 자치단체가 8.5조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할인율 지원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위 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은 지난 25년간 운영해왔던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23년도에 605억 원에서 25년도에 81억 원, 무려 폭력적으로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87%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세원을 그렇게 이전을 해서
정부 예산을 사실상은 뭐 남아도는 예산들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급감하는 것은 대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뭐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하고 우리 과기부 장관님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8조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추경으로 1.8조 원을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90% 정도가 GPU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은 절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 AI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얼마큼 됩니까? 아마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과기부 장관님은 놀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죠. 논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아니요,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그 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놀고 제가. 있다라는 말씀 저한테 하셔서 그 네. 노는 거의 본질은 그것을 그러니까 50% 정도 사실상 캐파에 비해서 아무런 프로그램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내지 연구기관 내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운영 이번 예산에 활용 없어서 예산들이 그럼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 시급성. 중장기 AI 투자에 대한 계획이 민간 분야에 65조 원 정도 5년간 27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원래 국가적으로는 2조 원 정도지요. 네, 27년까지. 그걸로 됩니까? 중국이 얼마 정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800조 원, 미국은 712조 원, 유로는 330조 원, 캐나다 그 중에 캐나다는 얼마입니까? 프랑스는 163조 원.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투자 규모 내에 1%도 못 미치는 그러한 투자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나라들의 그 AI 규모는 3대 강국 만들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 나라들의 규모는 대부분 민간 자금입니다. 예, 민간 자금이고 우리나라도 뭐 65조 원 규모가 그래도 보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존의 성장을 도모했던 것은 국가 투자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초속 인터넷이나 정보화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가 투자가 마중물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해야죠. 전면적인 AI로의 대전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마중물로서 우리나라가 3.6조를 쓴 것은 크게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번 추경에 심의를 통해 가지고 좀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더 큰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 AI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가지 민간이나 연구기관들의 활용 프로그램들 그리고 방송, 미디어 분야, 우리가 특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야 그 다음에 K 콘텐츠 관련된 다양한 특화 모델 개발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이와 관련된 또 혁신 인재, 융합 인재 양성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도 사실상은 우리가 글로벌 AI 인덱스의 그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AI 3대 강국은 순위를 높여야 3대 강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테니까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 부총님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그때 지난번에 우리 허영 간사님이 많이 강조를 하셔가지고요. 저희도 그 부분들 원래 정부가 2조였는데 지금 그런 걸 앞당겨가지고 최대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크레딧 사업 이 시스템 구축에만 여러 가지로 지금 5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 정말 믹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지급,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지역화폐,
함께 믹스해서 4개월이면 그 믹스된 시스템들 네,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후에 얘기와 지금 저는 50여 분의 모든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을 해뒀습니다. 얘기를 통해서 잘 가정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 질의는 안 하시나 보네요. 간사님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AI